코스피가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거침없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우리 증시, 그 안에서도 레벨업을 향해 갈 종목들 함께 발굴해 봐야겠죠. 오늘은요, 이준석 한양증권 스몰캡 애널리스트와 함께 유망한 중소형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반기 폴더블 폰 시장 주도권을 노린 스마트폰 업계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초 갤럭시 언팩에서 폴더블 폰 신제품, 그러니까 갤럭시 Z 플립 7과 폴드 7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일단 글로벌 폴더블 폰 업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폴더블 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단연코 1위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처음 출시를 하고 2023년까지 약 연평균 40%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한층 더 크게 레벨업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을 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약 80%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는 약간 33%까지 조금 많이 좀 하락한 추세이긴 하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추가로 봤을 때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북미 스마트폰 업체의 폴더블 폰 진출인데요. 자, 북미 스마트폰 업체가 이제 폴더블 폰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완전히 크게 흔들어 놓는 그런 좀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북미 스마트폰 업체가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좀 시장이 조금 더욱더 활발해질 거고 규모 자체도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북미 스마트폰 시장이 좀 개화가 되면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발간하신 리포트를 보니까 파이넴텍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규장에서도 그렇고 애프터마켓에서 모두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온 상황. 자, 아무래도 신시장 개화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신시장 기대감이 좀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북미 스마트폰 업체가 폴더블 폰을 좀 내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그런 루머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한 단계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폴더블 폰에 좀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직까지 100% 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뭐 국내 디스플레이사 또는 뭐 중국 디스플레이사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이엔드급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또 스몰캡 쪽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런 하청 부품 업체들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폴더블은 이제 접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접기 위해서는 그쵸, 이제 잘 접혀야죠. 그렇죠. 힌지라는 게 이제 경첩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힌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중 파이넴텍은 이제 내장 힌지를 삼성 디스플레이의 거의 90%를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제 중국 업체나 다른 뭐 국내 비상장 업체 대비 이런 좀 레퍼런스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북미 스마트폰 업체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파이넴텍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 흐름이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좀 좋은 상황인데, 결국 투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남아있냐일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저도 파이넴텍을 이제 이런 방송 출연이 확정되면서 이제 파이넴텍을 좀 소개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좀 어제도 이렇게 큰 좀 상승을 보였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연초부터 좀 상승 릴레이를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실적이 아닐까 좀 싶은데, 자, 이제 만약에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서 폴더블이
출시가 된다면 이제 출하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면 지금 전망치로는 약 1,500만 대 정도의 출하량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출하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 폴더블 출하량은 약 한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로 지금 출하를 하였거든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북미사에서 약 1,500만 대를 만약에 다 이제 원밴더, 솔밴더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50% 이상만 가져오더라도 지금보다 실적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이제 내후년, 그다음 먼 미래까지도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성장세는 앞으로도 큰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에 따른 주가 리레이팅,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파이nem텍의 실적 기대감,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여행과 카지노 관련 테마에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롯데관광개발 탐방을 다녀오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중국과 한국에 대한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저도 올해 초부터 이제 그런 섹터,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뭐 엔터주, 뭐 관광주, 뭐 호텔, 면세점, 뭐 여행, 카지노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봤는데, 약간 저는 카지노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로 대상을 하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조금 주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인 대상이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좀 일본인 대상 고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 대상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지금까지 중국인들도 지금 굉장히 제주도로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매출 좀 증가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좀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주가 상승, 그거를 좀 증명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주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이냐 이거일 텐데, 2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제 제주 드림타워라는 호텔, 그리고 카지노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호텔 같은 경우에도 약간 1,600객실을 보유하면서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그런 호텔과 카지노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항에 10분 정도밖에 좀 거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접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그런데 관광 특구이다 보니까 이제 계절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4분기가 가장 비수기인 거고, 이제 3분기가 가장 추워서 그렇겠죠. 네, 그렇죠. 3분기가 가장 성수기인데, 자, 지금까지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이제 카지노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 그 다음에 매출 상황, 이런 상황을 매월 이제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 이후부터 계속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카지노 방문객도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카지노 평균 방문객이 약 한 3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5월에만 지금 약 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주면서 그런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성수기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성수기는 바로 7월, 8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가 성수기일 텐데, 지금까지도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8월까지도 그런 실적 성장세, 방문객 성장세가 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 자,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 130억 원을 기록하였고, 2분기에는 약 300에서 350억 원의 가량의 영업이익이 좀 전망되는데요. 지금 이런 카지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약간 부채가 많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으로 좀 밸류에이션을 하기보다는 좀 EV 에비타 방식으로 좀 추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0억에서 1,20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좀
감가상각비 정도는 약 매년 8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비타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의 에비타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 카지노 업체들의 평균 EV/에비타 수준이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추정치를 곱하게 되면 예상 시가총액은 한 2조에서 한 2.2조 정도로 이제 단기간에 좀 볼 수 있다. 그러면 좀 상승 여력이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양증권 이준석 애널리스트와 주목해 볼 만한 중소형주 함께 발굴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